민주당과 그 계열 시민사회, 다른 말로 대목꾼들은 연일 반일 선동에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자기들 장사 미천이니까 노 재팬을 한 번 더 벌려보겠다는 속내가 적나라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들만 그러지 전 세계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한일 관계에 연이 닿아 있는 모든 나라가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일 들려오는 소식은 전부 다 굿뉴스뿐이에요. 오늘은 일본과의 외교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들이 진짜 바라는 게 대체 뭔지. 외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역하면 바깥과 교류를 한다는 뜻일 테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정부 대 정부, 국가 시스템 대 국가 시스템의 관계에서 자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일 겁니다. 금전적인 이익만 이익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외교는 무의미하죠. 대개문들은 문재인을 5년 내내 외교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소리죠. 차라리 문재인을 부동산 천재라고 부르는 게 낫습니다. 문재인이 망친 온갖 것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외교와 탈원전이에요. 부동산은 우리끼리나 고생을 하는 거지, 외교와 탈원전은 나라의 미래를 똥통에 쳐 넣었습니다. 한일 관계 붕괴의 시작은 위안부 합의 파기였어요. 위안부 합의 자체는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욕밖에 안 들어서 뭔가 대단히 잘못했고 대단히 실패한 것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지만 위안부 합의는 인정해야 하는 성과라고 봅니다. 돈도 받아냈죠. 사과도 받았죠. 그야말로 한국이 원하는 것은 다 받아냈던 협상이에요. 외교에서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기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중재가 없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 이 감정적 앙금을 절대로 씻어내지 않기를 바라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족속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윤미향으로 대표되는 반일 장사로 먹고 사는 시민단체와 좌파 생태계들입니다. 배상을 하라고 악을 쓰지만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과하라고 시위를 하지만 정작 사과를 하면 거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를 정리하라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그 어떤 해결책도 납득하지 않아요. 왜냐? 그게 장사 미천이니까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을 낭낭하게 팔아서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정부 보조금도 받고 국회의원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무슨 명분으로 국민 돈, 나라 돈을 빼먹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라는 집단 자체가 그렇게 선동으로 빨아먹은 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위안부 합의안을 파기하고 위안부 재단도 해산해버렸어요.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안 되니까요. 나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배상 받고 끝을 내겠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던 할머니들을 저것들이 몰려가서 집단으로 린치하고 창 뭐라고 부르고 했던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할머니를 위하는 거라면서, 아니요, 할머니를 위하는 게 애초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강제징용 판결 이전부터 위안부 합의에 대한 공격과 파기에서 이 파국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저것들의 반일 장사야 건국 시점부터 해왔지만, 문재인이 일으킨 한일 관계의 붕괴는 거기에서 첫 발을 뗀 거예요. 그리고 위안부 합의 파기와 비슷한 시점 2018년 말에 문재인은 강제징용 판결을 만들어냅니다. 이전 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만 파기환송을 시키고, 소송 시작 후 10년, 2심 종료 후 5년을 붙들고 있다가 2018년에야 그 판결을 대법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고 저도 얼마 전에 영상으로 다룬 바가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이 강제징용 판결로 안 그래도 말라 죽어가던 한일 관계는 거의 단교 수준으로 갑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아마 단교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부답게 구는 것이 아니라 반일 좌파 시민단체가 하는 짓을 그대로 했어요. 친북 반일, 표파리 반일, 대령통의 주둥이에서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이따위 개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대령통인지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 대목군인지 구분이 안 가죠. 군사력, 경제력 이미 다 지고 있는데 정신 승리나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그걸로 표장사를 한 대한민국의 흑역사죠.
이후로 퇴임할 때까지 문재인은 그야말로 외교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 가지 했다면 세계를 대상으로 북괴 제재 풀어달라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친북 장사질을 하다가 뺨 맞고 쫓겨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일본과 외교 분쟁, 무역 분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국내에 정치 선동질만 했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 주로 북괴의 미사일, 핵무기에 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는 협정인데 한일 지소미아는 구조상 우리가 무조건 이익이에요. 왜냐?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파기해버리면서 우리 군사정보가 일본으로 새 나가네 어쩌네 해저 터널로 일본이 침략하네 뭐네 되지도 않는 헛소리를 짓거려 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의 수출 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리고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까지 덩달아 무너지는 미국 대사가 11개월이나 공석이었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외교 천재 문재인이 벌인 외교의 전부 시작과 끝입니다. 그걸 바로잡자는 게 정권 출범 시기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이 주장하던 이야기예요. 윤 대통령뿐 아니라 사실 이 땅의 상식 있는 누구나 주장하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욕먹을 걸 알지만 한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한다. 이런 자세로 한일 관계 복원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욕먹을 일이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에 태어났는데 어쨌거나 이건 올바른 리더의 자세죠. 누구도 욕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일본과의 화해를 두고 매일같이 반일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런 걸로 떠들떠들해야 이재명에게 쏠린 주의가 분산되고 둘째로 이게 해결되면 안 되니까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안 되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산유국인데 석유가 고갈되는 꼴이니까요. 이재명이 목숨이 경각에 달하니까 말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전국 당협에 윤석열은 이완용이라고 현수막을 걸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역효과가 난다고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그 현수막을 안 걸면 이재명의 홍위병 개딸들이 당협이나 지역 국회의원한테 문자 테러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도 이게 몇 개씩 걸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완용이라고요. 이완용,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완용과 비견될 만한 요소를 하나도 못 찾겠어요. 대체 어떤 포인트가 이완용이라는 겁니까? 일본은 가본 적도 없는 일본 얘기를 별로 하지도 않는 저를 친일 유튜버라고 부르는 뭐 그런 맥락인 건가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각이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민주당과 문재인 지들이 만들어낸 개멍청한 억지를 해결해내는 게 그게 이완용입니까? 그러면 이완용이 아니려면 문재인 마냥 손 놓고 반일 선동이나 하고 자빠졌으면 그건 당당 외교, 낫 이완용 외교입니까? 어제는 이재명이 뭐라고 짓거렸느냐?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야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당수가 한국의 정상과 일본의 정상을 두고 야합을 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주둥이에 걸레를 물다 못해 이제는 아예 입에서 걸레가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이재명과 민주당뿐이 아닙니다. KBS는 태극기와 일장기 앞에서 양국 정상이 예를 표하는 장면을 두고 윤 대통령이 일장기만 걸어놓고 경례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일장기에 가려서 태극기가 안 보여서 그랬다고 변명을 했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태극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하고 떠들어야 될 거 아닌가요? 공영방송이 유튜버만도 못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솔직히 말을 합시다. 오로지 그냥 어떻게든 윤 대통령한테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영상 중계가 시작되자마자 옳다구나 일장기 앞에 윤통이 서 있네. 윤통이 일장기에만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떠들어댄 거 아닌가요? 당장 지난 며칠 동안 전해진 소식들만 봐도 문재인이 이 나라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문재인 때 시작됐던 수출 규제가 전부 풀렸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도 다시 등재되기로 협의된 상태예요. 지소미아 정보보호협정도 재개됩니다.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은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결연식을 가졌어요. 대한상의의 계산에 따르면 이번 화해로 예상되는 수출액 증가분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GDP가 0.1%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지가 숭배하던 나라까지 가서 7끼를 혼자 밥을 처먹고 온 인간도 있었는데 윤통은 하루에 만찬을 2번 하는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계도 여기에 반응을 하는 중이에요. 화해 노력이 헛되이 흘러가면 안 된다고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은 기조가 형성됐습니다. 기사가 산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서 딱 하나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조금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일본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이번 일을 두고 낸 성명이나 발언들을 다 읽어드리기는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만 결단의 경의를 표한다, 기념비적인 성과다, 이런 날을 기다렸다, 자기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서 양국 교류에 기여하겠다. 이걸 들으면 민주당 측 쟤네들은 또 그러겠죠. 일본의 이익이 돼서 일본이 좋아하는 거다. 봐라, 일본에 굴복한 증거 아니냐. 여러분, 그 배상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억입니다. 고작 4억. 4명이 1억 원씩 4억. 이게 얼마나 정치 노름인지 아시겠어요? 일본이 무슨 이익을 봤다는 말입니까? 저기 성명을 내고 있는 기업인들, 미쓰비시, 히타치, 노무라, 이 사람들 4억을 사재로 내라고 하면 눈썹 한 번 안 움직이고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분만 있다면요. 명분이 안 서니까 돈을 못 내죠. 지금 돈 이익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일본 니들은 기존의 사과 입장을 계승한다고 발표하라. 이 타협안이 양쪽 다 명분이 서니까 호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타협안을 만들어낸 결단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4억 원이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굴복을 안 하는, 굴욕적이지 않은, 이완용스럽지 않은 외교는 뭡니까 그러면 대체? 일본과는 그냥 타협하지 말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싸우자? 아무도 못 받아들이는 안을 내놓고 받아들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한 20년 버티다가 결국 국제재판 가서 패소하고는 이거 다 이명박근혜 윤석열 탓이라고, 2036년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떼쓰는 거? 그게 민주당 니들이 바라는 모습이라는 건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게 대체 누구한테 이익이 됩니까? 니들을 빼면. 국익이라는 걸 개대가리의 뿔만큼도 생각을 안 합니까? 민주당 니들은? 이재명 너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외교라는 건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으로 외교를 펼쳐야 할까요? 이념의 쩔은 지 뇌내 망상으로 국익도 국격도 변기에 쳐넣고 물을 내려버린 그 머저리가 외교 천재였습니까? 아니면 썩은 고름을 씻어내고 국민들 입에 넣을 먹을 걸 가져오는 그것이 외교입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그게 협상인 거예요. 내 어거지 주장만 가지고 악을 쓰는 걸 우리는 당당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깽판이라고 표현하고 멍청이라고 표현하죠. 4달러만 너댓 번 외치면 4달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상황이죠.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도 뻔한 겁니다. 혼란, 붕괴, 고립, 빈곤.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고 여러분의 가슴에 과거의 원한을 심고 또 그 원한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표장사를 하고 당선되는, 그게 민주당의 집권 전략이에요. 민주당의 유일한 집권 전략이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